안녕하세요. 맹경제TV 맹경제 목사입니다. 주사부TV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안성희 소장님께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도 경청하시고요. 여러분 알코올 줄이는데 그리고 끊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세상 사람들은 자세히 그 실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마시다가 언제든지 안 마실 수 있는데 너는 안 되느냐. 의지박약자증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 병의 심각성을 알면 인식이 달라질 텐데 그걸 잘 모르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짚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에는 다 아시다시피 면역성 있는 병과 면역성이 없는 병, 그리고 불치병이 있습니다. 홍역이나 전염두 같은 병은 그 병을 한번 앓고 나면 항체가 생겨 평생 그 병을 앓지 않습니다. 면역성 있는 병인 겁니다. 그러나 감기는 면역성이 없어서 낳고 다시 앓고 합니다. 또 불치병도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병은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어 평생 그 병을 안고 섭생과 치료를 병행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면역성이 없습니다. 또 완치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치병이며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의사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마신다면 그들 중 40%는 5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이렇게 무섭고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알코올 중독증은 회복은 가능하나 치유는 불가능한 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회복이란 중독자가 치료되어서 술을 끊는 걸 얘기하겠죠. 치료되어서 마시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치유는 뭐냐? 치유란 치료받아서 중독되기 이전의 상태, 즉 정상적인 음주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진 음주의 조절 능력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변화가 불가능한 병이 바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은 영원한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말을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장기간 대량으로 술을 마시면 뇌의 신경세포에 변화가 와서 한 잔의 술만 들어가도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증진되는데 그 욕구를 억제할 능력이 소실되며 한번 변화가 온 뇌신경세포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병이 알코올 중독증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현상을 알코올 중독자의 뇌세포가 피클이 되었다고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적확한 비유입니다. 생오이를 끓여서 식힌 물에 소금물에 담가두면 오이지 소용말로 피클이 됩니다. 이 피클은 현대 과학으로도 다시 생오이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알코올에 의해서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알코올 중독자의 뇌세포는 현대 과학으로도 옛날의 뇌세포로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중독자가 된 알코올 중독자는 잠자는 뇌신경세포를 깨우지 않도록 한 방울의 술도 삼가며 평생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저음주로 인생을 맡기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30초 안에 음주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완전히 끊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열심히 사업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중독자는 20여 년을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업도 크게 성공을 했겠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은퇴하고 할 일 없이 무료해지자 옛날 술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씩 입에 대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조절음주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지 않아 급속하게 20여 년 전에 중독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치료기관에서 그런 시행착오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어떤 중독자는 불과 2년 남짓 술을 끊고는 다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시다가 악화되면 2년 전 술을 끊는 방법으로 다시 끊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간단한 감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AA에서는 알코올 중독을 노할하다고까지 하지 않던가요. 5년간 술을 끊었던 환자를 만났습니다. 어쩌다 실수로 한 잔 마신 술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2년여를 치료기관에 전전했으나 다시 술을 끊을 수 없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음주로 정신병원 입원을 반복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마지막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그는 회복 프로그램을 철저히 실천하여 5년이라는 세월을 술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성실히 생활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정말 모범적인 가장이고 좋은 아빠였습니다. 그런 그가 심한 부상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며칠 후 그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급격한 폭염이 그를 사망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또 고독사의 발생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사회 문제가 됩니다. 두 사람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을 열심히 수행하며 단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가족과 결별한 상태로 공동체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사업으로 영구 임대주택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보금자리를 꾸리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정규직에는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정규직에 취업한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이 재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로부터 받던 생활 보조금은 취업과 함께 끊긴 상태에서, 다시 말해 수입이 사라진 상태에서 알코올과의 길고 힘겨운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모두가 납세 의무가 없는 임시 일용직,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선호합니다. 그들 둘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보나마나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재발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전화도 불통이고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음주를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자신들이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중독자들은 거의 본능적 감각으로 알아챕니다. 친구는 하는 수 없이 식당에서 공국 한 사발을 사다가 문 앞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리고 술이 떨어져 다시 술을 가다가 곰탕을 발견하면 혹시 가져다 먹지 않을까 하고요. 이틀 후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게 3번을 거듭한 끝에 위험을 감지한 그는 곧바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독사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중독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을 마시다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음주를 중단할 수 있는 능력, 즉 조절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오인을 합니다. 중독자들은 이런 생각을 점치에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조절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절망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되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봐 우리는 잠복성 질병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광견병의 경우 미친 개에게 물리면 일정 기간 그 광견병균은 사람의 몸속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겉으로 드러납니다. 즉 발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마시지 않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몸속에 숨어듭니다. 즉 잠복성 질병입니다. 그 기간은 마시지 않을 뿐 정상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방울의 술이라도 몸에 들어가면 예민하게 반응하여 진행이 중단되었던 병이 급속히 진행하며 악화됩니다. 그래야 알코올 중독자는 영원한 환자인 겁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마시면 알코올 남용이라고 부르고, 이에서 더 진행되어 하루도 술 없이 살 수 없게 된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이상하게도 한결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상담을 하고 나서 당신은 지금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술을 끊지 못할 경우 닥쳐올 미래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심각성을 설명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중독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상담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이같이 허황한 말을 하는 것은 중독자 자신에게는 거짓이 아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자기 방어적이 되어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며 정신 왜곡 현상이 자연적으로 초래되기 때문에 중독된 자신은 고의적 위선이 아닌 자신의 신념으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만 계속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을 장기간 그것도 대량으로 마셔온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처럼 성격에 커다란 변화를 갖고 오는데 이와 같은 정신 변화를 알코올성 편집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편집증이 심한 중독자는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 편집증은 잦은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중독자는 자기 그릇된 신념으로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외골의 성향으로 변하고 이것 때문에 잦은 의견 충돌을 일으키게 하고 이것이 가정 불화를 낳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성적 알코올 중독증의 경우는 술을 마신 지 약 4 내지 5년이 되면서 손이 떨리는 현상이 옵니다. 이 손떨림은 자고 일어났을 때가 가장 심하며 어떤 노력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술 한 잔을 마시면 손떨림은 거짓말처럼 곧 멈춰집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일을 하기 위해서도 꼭 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숙취로 인한 조갈, 두통, 헛구역질, 속쓰림 등을 참지 못해 알코올 중독자들은 해장술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손떨림이 올 정도로 알코올 중독이 깊어지면 모든 일이나 행동에서 술 없이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술 없는 하루를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육체 노동은 물론이고 정신 노동까지 술을 마셔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술기가 가실 즈음 계속 알코올을 공급해야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능력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고용주나 직장 상사로부터 직책을 받거나 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첫 술을 배우고 계속 술을 마시면 점점 술이 늘어나며 주량이 늘어납니다. 소위 내성이 생긴 겁니다. 월남전에 파병되었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군 부대 의료팀은 대민봉사로 굳은 지역 의료봉사에 나갑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베트남 농촌 주민들은 아스피린 한 알, 페니실린 주사 한 방이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약을 거의 받아보지 않아 그만큼 약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몸도 약에 익숙하다 보면 항생제의 경우 어느새 50단위에서 100단위, 1000단위, 1만 단위, 100만 단위로 단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지금은 어떤 항생제도 끄떡없는 슈퍼박테리아까지 출현했다지 않습니까?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겁니다. 술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계속 마시면 술이 늘고 술이 세졌다고 합니다. 밀밭 두렁에만 가도 취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간에 알코올 분해 효소인 알코올 탈수소 효소나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아예 없는 경우고,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마시면 마실수록 내성이 증진됩니다. 그러나 한 번의 폭주나 장기간 대량 음주는 간의 여러 가지 효소들의 유도작용을 일으켜 마이크로점, 소포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점에서 나오는 효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효소의 증가는 간장의 대사 능력을 따라서 증가시켜 더욱 왕성한 해독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술에도 익숙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간이 알코올 분해에 숙달된 조교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의사들은 알코올에 대한 내성을 얻었다고 말하며 이 내성은 점점 증진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주량에 맞는 음주로 술을 즐기는 사람은 내성의 발현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술을 마시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알맞게 마시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성이 증진되었다는 이야기는 중독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예비 알코올 중독자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겁니다.